안녕하세요, 역사맨입니다. 오늘 소개할 인물은 바로 고려의 무신 유근필입니다. 유근필은 고려 태조왕건을 도와 후삼국을 통일하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운 인물로 장수에게 필요한 여러 자질을 두루 갖춘 고려 초기 최고의 명장입니다. 그가 보여준 무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지난번 소개해드렸던 척준경과 비견되며 고려 최강의 무신으로 손꼽히는데요. 그의 어떤 모습이 유근필로 하여금 그런 명성을 얻게 할 수 있었는지 그 무용담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근필의 정확한 생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이름 중 금이라는 한자가 검을검, 귀신 이름 금이라는 두 가지 이름으로 읽혀 유건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평주 출신의 유근필은 궁예가 세운 태봉에서 마군 장군으로 있다가 고려의 태조왕건을 섬기게 됩니다. 처음 유근필이 기록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918년 고려 개국 이후 청주의 반란을 우려한 왕건이 홍유와 유근필에게 군사 1500명을 주어 반란을 막게 했었던 일입니다. 그리고 920년에 고람진을 침략한 북적들을 제압하면서 주목받기 시작하죠. 발해가 세태기에 접어들어 통치력이 약화된 틈을 타 발해 남부지역에 거주하던 불황민들이 고려의 변경을 침략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추장의 통솔하에 불악단위로 살던 자들로 고려에서는 이들을 북적, 여진 등으로 불렀죠. 유근필은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고람에 도착, 추장 300여 명을 불러 모아 술과 음식을 차려 성대하게 대접합니다. 그렇게 술에 취한 추장들을 모조리 잡아 위협하며 복종시키죠. 이후 각 부락에 사람을 보내 너희 추장이 항복했으니 너희들도 와서 복종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렇게 1500명의 불황민과 포로가 되었던 3000여 명의 고려인이 되돌아오게 되죠. 이 사건을 계기로 유근필은 고려에 투항해오는 북쪽 불황민들을 자신의 병사로 편입시킵니다. 고람진 문제를 해결한 후 유근필은 후백제와의 전쟁에 참전합니다. 925년 연산진을 공격해 후백제 장군 길환을 죽이고 이어 임종군으로 진격해 3000명을 죽이는 대승을 거두죠. 또 조물군 전투에서 위기에 빠진 왕건을 도와 후백제의 두 왕자 양검과 금강이 거느린 군대에 맞서 조물성을 지켜냅니다. 이때 견훤의 제안으로 왕건이 견훤을 진 안으로 불러들여 화친을 하려 했으나 유근필이 사람의 마음이란 알기 어려운데 어찌 경솔히 적과 접근하겠습니까? 라며 만류하죠. 이 사건은 그만큼 왕건의 진영이 피폐해져 있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928년 유근필은 탕정군에서 성을 쌓고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후백제가 군사 3000명을 동원해 청주를 공격하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청주로 가 후백제의 군을 격파하고 도끼진까지 추격해 300여 명을 죽이거나 포로를 잡는 승리를 이뤄냅니다. 그리고 929년 고려와 후백제의 운명을 가를 대전투였던 고창전투가 벌어집니다. 견훤이 고창을 포위하고 공격하자 경상도에 있던 왕건이 대군을 이끌고 구원에 나섰습니다. 왕건이 장수들을 불러 모아 싸움이 만일 불리하게 되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고 묻자 여러 장수들이 만일 불리하게 되면 중령길로 돌아올 수 없게 될 것이니 빠져나갈 길을 사전에 수리하여 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왕건에게 이야기하죠. 하지만 유근필은 신이 듣건대 병기는 흉한 기구이며 전투는 위험한 일이라 하였으니 부차히 살려는 마음을 버리고 죽을 각오로 싸워야만 승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적과 마주하고 있는데 싸워보지도 않고 먼저 기세가 꺾여 달아날 걱정만 하면 어찌 되겠습니까? 만약 뒤쫓아가 구원하지 않고 고창군의 3000명이 넘는 군사들을 고스란히 적에게 넘겨준다면 어찌 원통하지 않겠습니까? 신은 진군하여 급히 공격하기를 바라옵니다 라고 말하죠. 이에 왕건은 930년 1월 병산의 전투에서 유근필을 필두로 하여 돌격을 감행해 백제군을 크게 격파, 견훤군은 전사자만 8000에 달하는 대패를 겪고 경상도에서의 패권을 상실하고 맙니다. 전투 이후 왕건은 고창군에 들어가 유근필에게 오늘 승전은 그대의 힘이다 라며 격려하죠. 하지만 931년 거듭 승리해 나가던 유근필을 시기한 세력의 모함으로 유근필은 곡도로 귀향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후백제가 고려의 후방인 대우도를 공격하는데 왕건이 곧 수비군을 보내지만 패퇴하고 말죠. 이때 유근필이 섬의 젊은이들을 끌어모아 자발적으로 후백제를 막아내며 왕건에게 신이 비록 죄를 짓고 귀향살이 중에 있습니다만 후백제의 공격은 신이 이미 마을의 장정들을 뽑아 군대에 충당하고 전함을 수리하여 막고 있으니 바라건대 주상께서는 근심하지 마소서 라며 보고를 올리죠. 왕건은 그 충성심에 감복하여 유근필을 귀양 보낸 것을 후회하며 다시 불러들입니다. 933년 정남대장군이 된 유근필이 의성부를 수비하고 있었는데 백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이에 왕건은 유근필에게 신라의 서울인 경주를 구하라고 명령하고 유근필은 8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러 갑니다. 신라로 향하던 중 백제군을 마주쳐 싸우려고 했으나 백제군은 유근필의 결사대가 보이는 기백에 눌려 싸우지도 않고 달아나고 말죠. 그렇게 경주에 도착해 7일간 머무른 유근필군은 돌아오는 길에 신검이 이끄는 후백제군을 만나 싸우게 되었는데 후백제의 장군인 금달, 환궁 등 7명을 사로잡으며 대격파합니다.
이와 같은 전공에 왕건이 유금피를 크게 치하하며 포상하려 하자 국난에 임해서는 사사로운 것을 잊어야 하고 나라의 위기를 보면 목숨을 내어놓는 것은 신하의 직분일 따름입니다 라며 사양하고 이후 왕건은 유금피를 더 각별히 여기게 되죠. 934년 1월 왕건이 운주를 정벌하기 위해 군대를 주둔시키려 하자 후백제의 견훤이 소식을 듣고 5천의 군사를 이끌고 와 왕건에게 각자의 영토를 지키자며 화친을 제안합니다. 왕건이 장군들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하자 유금필은 오늘의 형세는 싸우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걱정하지 마시고 신들이 적을 쳐부수는 것을 보시옵소서 라고 말한 뒤 곧장 수천의 기병과 함께 후백제군에게 돌격합니다. 후백제군은 아직 대오를 정비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이 기습작전은 크게 성공했고 고려군은 후백제군 3천여 명을 베고 장수 여러 명을 포로로 잡게 됩니다. 이 운주 전투의 승리로 웅진, 이북 30여 개의 성이 자진해서 고려에 항복하고 서부 전선에서도 고려의 우위가 확립되죠. 유금필은 이처럼 육상에서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활약합니다. 고창, 운주 전투에서 고려에게 패한 후백제에서는 왕위 쟁탈전이 벌어지게 되었죠. 935년 3월 견훤의 장남 신검이 사남 금강을 죽이고 아버지 견훤을 금산사에 가둔 뒤 스스로 왕위에 오릅니다. 이를 기회로 여긴 왕건은 장군들에게 나주 지방은 우리의 땅이었으나 백제에게 약탈당해 6년간 바닷길이 통하지 않았으니 누가 나를 위해 그곳에 가겠는가 하고 묻습니다. 신하들이 유금필을 추천하자 왕건 역시 유금필을 생각하고 있었으나 일전에 신라를 구원하도록 명령한 일이 있어 그 노고를 생각해 차마 명을 내리지 못했다고 말하죠. 그러자 유금필은 저의 나이는 이미 늙었으나 이것은 국사대사인데 감히 있는 힘을 다 바치지 않겠습니까? 라며 스스로 나서 935년 4월 도통대장군에 임명된 뒤 배를 타고 나주로 가서 그곳을 정벌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유금필을 맞이하러 왕건이 직접 예성강까지 나갔다고 하네요. 고려가 나주 일대를 탈환하자 금산사에 유폐되었던 견훤이 나주로 도망, 고려로 귀순하게 됩니다. 견훤이 고려에 투항하자 신라의 경순왕도 투항의사를 밝히고 곧 투항하게 되죠. 이듬해인 936년에는 견훤의 사위로 순천 지역을 장악하고 있던 박영규라는 인물이 고려에 투항을 요청하면서 후백제의 영토는 크게 줄고 고려의 우세가 확실해집니다. 왕건은 이때가 후백제를 멸망시킬 때라고 판단, 총공격을 준비합니다. 936년 9월 왕건의 총지휘하 고려군 8만 7천여 명이 일선군으로 진격하자 후백제의 신검이 군사를 이끌고 나와 1, 2천에서 대결하게 됩니다. 유금필은 이 전투에 북방 출신 기병 9,500명을 이끌고 참전하죠. 이 전투에서 유금필의 활약은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으나 고려는 후백제 장군과 포로 3,200명을 잡고 5,700명을 사살하는 전과를 올립니다. 이후 황산군에서 신검으로부터 항복을 받고 후백제의 수도인 전주에 입성함으로써 고려의 후삼국 통일이 완성됩니다. 유금필은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941년 사망합니다. 유금필은 고창, 운주, 나주 전투 등에서 거듭 승리를 거두며 후백제를 멸망시키는 데 가장 큰 공을 세웠습니다. 유금필에 대한 고려사의 기록을 살펴보면 수많은 전투에서 단 한 번도 패한 기록이 없죠. 유금필은 장군으로서 대단히 뛰어난 자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고창, 운주 전투에서는 과단성을 발휘해 적진으로 쳐들어가 진영이 덜 정비된 적을 쳐서 승리를 거둔 바가 있었죠. 또한 유금필은 부하들에게 절대적인 신뢰를 받았다고 합니다. 80명의 결사대를 이끌고 신라를 구원하러 갈 당시 유금필이 부하들에게 적을 만나면 죽을 수도 있으니 각자 살 길을 찾아 떠나라고 말하는데 부하들은 유금필과 함께 죽음을 맹세하죠. 겨우 80명의 병사로 후백제군을 상대하러 가면서 말입니다. 이런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유금필의 군대는 항상 사기가 충만한 정예병이 되었다고 하네요. 이렇게 뛰어난 결단력과 용감함을 지니고 부하들에게는 무한한 신뢰를 받으며 북방의 다른 민족을 포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고람진에서 부족장들을 제압할 때 보여준 지혜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장수가 바로 유금필이었습니다. 또한 유금필은 개인적인 일보다 나라를 먼저 생각한 충성심 강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왕건은 다른 많은 장수들 중에서도 유금필을 가장 신뢰했고 그렇게 태사삼중 대광이라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는 것과 함께 유금필의 딸이 왕건의 9번째 부인이 되기도 하죠. 유금필은 사망 이후 고려 태조의 묘정에 배양되었으며 1456년 조선에서 세운 무성묘에 배양된 신라, 고구려, 고려, 조선의 18장군 중 한 명이 됩니다. 이처럼 출중한 능력과 압도적인 전공, 강한 충성심 등으로 그가 살던 시대는 물론 후손들에게도 고려를 대표하는 장군으로 인정을 받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유금필을 고려 최고의 명장이라고 말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